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요즘 그 신진서 구단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둑 기사로는 이례적으로 바둑 전문 바둑 사이트나 바둑 전문 기자가 아닌 일반 기자분들의 또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자,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4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바로 오늘 기사가 났는데 바로 경향신문에 이 신진서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서 제가 발빠르게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박주연 기자의 색다른 인터뷰라는 내용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함께 같이 보시죠. 자, 일단 머리 기사부터 보시면 신진서, 커제와 10번기 때는 7번은 이길 자신, A와의 대국, 그것은 승률 제로.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는데 제목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내용을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에 신진서 구단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또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 기자분께서 바둑 전문 기자가 아니니까 굉장히 좀 그 객관적으로 신진서 구단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신진서 구단을 본 첫 인상을 이 기자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피아니스트의 손을 연상시켰다. 유난히 희고 긴 손가락, 바둑돌은 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잠시 머물다 툭 하고 떨어지며 바둑판에 수놓는다. 표현 좋습니다. 2021년 기준 돌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올린 수익은 11만 원, 한 번 승리할 때마다 1260만 원을 벌어들였다. 4월 5일 현재 누적 프로 상금은 49억 5천만 원. 이제 만 22세 신진서 구단의 이야기다. 이세돌 구단이 보유한 역대 한 해 상금 랭킹 1위 기록이죠. 14억의 기록도 올해 무난히 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진서 구단의 이제 대단한 기록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역시 대단한 거는 지금 그 작년부터 외국 기사 상대로 29번을 지금 29연승 중이죠. 그 중에 24번, 24연승이 중국 기사를 상대로 얻은 결과입니다. 예, 정말 경이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고요. 자, 역시 이제 10번기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0번기 내용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솔직한 인터뷰가 나오게 돼요. 자, 일단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10번기 대국 제안을 커제 구단이 수용할 것 같습니까? 신진서 구단의 대답은 커제는 공식적으로는 거절하기 힘들 거예요. 커제가 이제 최근에 본인이 개인 방송에서 언제는 두겠다라는 이제 큰 소리를 뻥뻥 쳐놨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중국 위기협회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7, 8년간 중국 최고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메이저 세계 대회에 또 8번이나 우승한 커제가 저와의 10번기 대국에서 패배하면 중국 측으로서도 부담이 클 테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죠. 자,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커제에게 10번기를 제안한 진짜 이유가 뭔가요? 농심배에서 커제가 저에게 완패한 후 되게 안 좋은 발언을 많이 했어요. 여기 제대로 이제 아예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정확하게 이 명칭을 쓰는데 스포츠 선수로 비유를 하자면 약물 복용과 같은 치팅 의혹을 제기한 셈. 치팅 의혹이라는 거는 이제 AI를 바둑 둘 때 썼다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치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AI가 인간보다 2점, 3점이 세기 때문에 AI를 사용해서 바둑을 두게 되면 무적이에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계에서는 이 치팅,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바둑 두는 거에 엄격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규정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약물 복용이라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물 복용 또는 승부 조작. 근데 그 의혹을 커제가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뿐 아니라 한국 바둑 전체를 모함한 거라 생각한다. 이번에 10번기를 대국하면 그런 말 자체를 할 수 없을 테니까 깔끔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진서가 10번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 커제가 그 개인 방송에 썼던 얘기들 쭉 나오고 있고요. 뭐 화장실을 갔다, 자신이 두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을 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커제가 과거에도 좀 신진서 구단을 무시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제 구단의 뭐 매너, 대국 자세에 대해서는 유명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그 발언이 있어요. 신진서 구단이, 솔직하게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너가 안 좋았다. 실수하면 감정 조절을 못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돌을 세게 놓는다거나, 뭐 거의 뭐 들어 눕는다거나, 시계를 세게 누른다던가, 지금도 이런 행동을 그 간혹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 방송 대국을 봤을 때 아마 바둑팬 여러분도 확인하신 적이 있을 텐데, 신진서 구단도 이제 2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도 그런 매너가 있었다. 하지만,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제바둑을 보는 어린 친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알기에 상당 부분 고쳤다. 예, 지금은 화가 나도 꼭 참는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신진서 구단의 발언인데요. 커제와 식번기가 이루어지면 승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장 궁금한 점이죠. 신진서 구단은 어떻게 생각할지. 신진서 구단 최소 70%를 생각하고 있다. 10판을 두면 7판을 이길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지게 되면 신진서 구단도 타격이 크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이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예, 마치 그 이세돌 구단의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마치 그거와 함께 오버랩되는 인터뷰 내용이 아닌가 싶고, 뭐 세계 1인자라면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겠죠. 통산 선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5번의 대국에서 이제 신진서가 4승 1패로 커제를 이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진이 바로 2019년에 열린 백령배 결승전이에요. 이때 이제 신진서 구단이 거의 커제와 첫 결승전이었는데, 이때 이제 0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죠. 이때 굉장히 괴로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자, 신진서 구단은 AI 수법을 가장 비슷하게 구사한다고 해서 별명이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신공지능이 만약 그 알파고와 대국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 이 기자분이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 기자분께서. 자, 신진서 구단이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16년 당시라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1승도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 지금 둔다면, 그러니까 지금 둔다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이세돌 구단과 두었던 알파고를 말합니다. 알파고 리라고 하죠. 그 알파고 버전과 지금 둔다면 이제는 이제 많이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하면 2승 정도. 예,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1승한 것도 기적이었다. 예, 이길 길이 사실상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길로 이긴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신의 한 수라 불리는 78수로 인해서 알파고가 버그를 일으켰습니다. 뭐 그 당시 얘기를 이제 잠깐 하면서 뭐 많은 기사들이 그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하긴 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강한 알파고가 뭐 마치 그 바둑 초급자도 볼 수 있는 수를 못 봐가지고 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아하긴 했는데, 뭐 이 신진서 구단도 얘기를 하네요. 본인도 AI 공부를 하고 있지만 AI가 가끔씩 버그를 일으킨다. 그 버그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2016년 알파고와는 달리 지금의 AI는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잠시 정신을 못 차리다가도 바로 다시 돌아온다. 그때 2016년 때는 그 78수를 당한 이후에 알파고가 거의 정신을 놨어요. 거의 그냥 18급이 됐거든요. 끝날 때까지. 거의 미쳐가지고 막 이상한 수 두다가 결국 마지막에 돌을 던졌는데, 지금의 알파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버그를 일어나더라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신진서 구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신 AI와 바둑을 두면 승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신진서 구단 뭐 망설임도 없이 0%죠. 하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AI는 실수가 없어요. 감정도 없고요. 하지만 3점을 놓고 두면은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신진서 구단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 처음 보는 사진인데, 신진서 구단이 만 4살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5살이겠죠? 5살 때 이제 바둑돌 노는 모습인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지금 둘째가 5살인데, 대단하네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불과 바둑 배운 지 1년만, 그러니까 만 5세 때 초등학교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아버지가 이제 바둑 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진서 구단이 이제 바둑을 놀이 삼아, 놀이기구 삼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놀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신진서는 2000년생이고요. 만 4살 때 바둑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2년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때 제1회 영재 입단대회를 통해서 신민중 구단과 함께 입단을 했죠. 바로 양신시대의 출발입니다. 자, 2018년 한중일 통틀어 2000년대생 첫 구단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분들은 이 구단에 대한 이게 느낌이 좀 다른가 봐요. 구단 기사가 꼭 뜨게 됐고요. 이런 질문도 재밌죠? 장난감보다 바둑이 재밌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살 때 바둑을 뒀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역시 이제 돌을 따내는 게 재밌었다는 얘기를 했고, 역시 다 그래요. 바둑돌 그 잡는 맛에 다들 바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신진서 구단이 초등학교 때 이미 그 인터넷 구단을 달았다는 건 너무 유명한 사실이죠. 인터넷 구단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천야오에게 인터넷 대국의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야, 진짜 천재는 진짜 대단한 천재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무리 인터넷 대국이지만 중국의 천야오회를 이겼다.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기사 이제 쭉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바둑을 지면 새벽 5시, 이기면 새벽 1시에 잔다. 굉장히 늦게 자는 편이고 머릿속에 몇 판이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신진서 구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만 판? 네, 1만 판 정도 머릿속에 판이 있다고 하는데 프로 기사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에요. 신진서 구단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거 많은 프로 기사들이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네, 당연하지 않고요. 신진서 구단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흔치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나 상대가 왜 거기에 뒀는지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머릿속에 바둑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죠? IQ. 검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진서 구단, 신민중 구단, 이세돌 구단.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죠. 복귀하는 사진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시합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죠. 스포츠 선수가 100경기를, 1년에 100경기를 3, 4일에 한 번꼴로 시합을 한다고 하면 정말 놀랍죠. 기자도 놀래요. 시합이 정말 자주 있군요. 라고 하면서 놀라는데 일반 스포츠 선수랑은 다르죠. 4년마다 오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장단점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둑은 아주 중요한 시합에서 저도 다음 기회가 금방 오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는데 단점은 패배를 자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뭐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 뭐 여기 또 악플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예전에는 그 악플 때문에 좀 많이 멘탈 붕괴도 오곤 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그거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을 하고 이런 거에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모습을 있습니다. 바둑을 하느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학교에 다녔다. 그에 대한 아쉬움은 없을까?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학교에 관련된 추억은 없는 것은 아쉽지만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둑 말고 취미,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예전엔 좋아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특별한 거 없고,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이현욱 TV도 가끔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진성 구단. 뭐쭉 이제 내용이 있고, 뭐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그건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고, 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집에서 이제 푸시업을 매일 10분씩 한다고 하는데 요 정도는 좀 부족합니다. 신진서보다 제가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하자면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거보다는. 지금은 어리니까 문제가 없지만
곧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좀 꾸준히 한번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산 출신인데 생선회를 먹지 못한다. 예, 이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예,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아, 부산 출신이 생선회를 못 먹고, 부산 출신이 수영 못한다. 아니, 뭐, 부산 출신이 수영 못할 순 있죠. 예. 야, 키가, 신지선 선수가 180이 넘는데, 체중이 예전에 50kg대였는데, 지금은 60kg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저는 지금 70kg를 훌쩍 넘었습니다. 뭐 올해 목표 얘기하네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목표고 매년 세계 대회를 이제 올해 목표네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 세계 대회 2회 이상 우승이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는 제 세대에서 가장 많은 세계 대회 우승 기록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기자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진서는 인터뷰 내내 차분히 또박또박 답변했다. 정상의 위치가 부여한 무게감 때문인지 생각이 많아 보였다. 예, 저도 이제 신진서 구단하고 몇 번 얘기할 때만 느낀 건데 어떤 질문을 해도 예, 바로바로 대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하는 기사입니다. 말을 이렇게 실수하지 않을까, 예,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되게 신중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기자님께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둑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신진서 구단의 오늘과 내일의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라는 말로 인터뷰 기사가 끝이 났습니다.